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티 박현정입니다. 요즘 정말 날이 덥죠? 피지샘이 정말 폭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괴로운 계절이 다가온 만큼 폭발하는 피지샘과 늘어지는 모공으로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 요철없고 쫀쫀한 모찌모찌 피부를 위해 좋은 시술인 화학적 박피, 즉 스킨 스케일링, 케미칼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볼게요. 자, 화학적 박피가 뭘까요?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요.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과 같은 걸까? 박피면 벗겨내는 거 아니야?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자극되는 거 아니야?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화학적 박피의 정의는 화학 박피제를 이용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의 어떤 병변을 벗겨내는 시술을 얘기해요. 숙달된 전문가의 판단으로 피부에 따라 목표하는 깊이까지만 상처를 만들어서 표피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작업 전반을 이야기하는데요. 박피 약물의 침투 깊이에 따라, 즉 상처 깊이에 따라 표층 박피, 중층 박피, 그리고 심층 박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주로 표피, 박피술이 유행을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하죠. 시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킨 스케일링은 화학적 박피는 누가 받나? 누가 받으면 좋을까? 어떤 피부에 좋을까? 사실 표층 박피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부형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정말 피부과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미미할 수가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도 반복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진한 경우에는 매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스킨 스케일링의 효과는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리가 되면서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져요. 피지가 높고 수분까지 머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가 개선되고, 사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 모공을 막고 있던 각질도 녹여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압출 관리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지죠. 이 밖에도 표지성 기미라든지 주근깨, 잔주름, 과색소 침착 등등에도 아주 좋은, 아주 안전하면서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따져서 누가 받으면 안 될까요? 사실 이렇게 표층으로 하는 화학적 박피술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중층 또는 심층 박피는 당연히 당뇨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저희가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층, 심층 박피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표층 박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좀 숙달된 전문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피부를 딱 보면 보이죠. 어떤 농도에 어떤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 러빙을 해서 침투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숙달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약물을 침투시키게 되고요. 당연히 너무 심한 찰과상, 즉 표피가 까진 거, 표피가 날아간 분들, 표피가 손상되신 분들, 과한 염증이나 감염 상태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품과의 차이는, 요즘에 이제 곽질 관리 화장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차이점은 바로 농도 그리고 산의 종류의 차이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표층 박피제는 주로 글리콜산, 락틱산, 그리고 TCA, 레티노인산, 제스너 용액, 그리고 살리실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아하류는 20에서 30%, TCA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30%,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서도 한 20-30%까지 쓰고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심층 박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글리콜산 70%까지, TCA 50%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농도가 있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적 필링 제품의 어떤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아하는 주로 2에서 10% 정도, 그리고 바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에서 2% 정도, 이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죠. 이렇게 화학적 박피란 뭔지, 누가 받으면 좋은지, 누가 받으면 안 되는지, 어떤 종류의 산이 쓰이는지 등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화학적 박피는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 참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적절한 약물과 함께 사용할 시에 정말 최상의 상태,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3번 만에 이렇게 좋아지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정말 최상의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스케일링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모공 관리에 좋은 습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로 목욕 또는 샤워하는 것을 피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만 샤워하기, 샤워나 목욕은 열 노화를 막기 위해 10분 이내로 짧게 끝내기. 너무 과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수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샤워. 그리고 찬물 마무리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오히려 찬물로 이제 피부 장벽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찬물 마무리 의미 없어요. 모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좁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목욕이나 샤워 후에 바로 보습제 바르기. 장벽이 튼튼해지면 모공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하나하나 모여서 차곡차곡 쌓이면요,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피부 장벽이 아주 튼튼해져서 착시 효과가 아니라 모공이 정말 좁아질 수 있어요. 이제 콜라겐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모공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관이 쪼여들 수가 있어요. 안이 차니까. 지금까지 스킨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스킨 스케일링이 뭔지, 여드름 관리에 왜 이거를 같이 껴서 하는지, 왜 나는 김인데 갑자기 스케일링을 권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피부가 좋아지는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